여러분, 이것저것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이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애드센스도 잘 하실 수 있고 지금 하고 계신 업무에도 적용이 되고 바이브 코딩, AI 전부 다 적용이 되니까 오늘 영상 꼭 시청하시고 바로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을 좀 짧게 얘기하고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카페에 이런 칼럼을 하나 적었었어요. 100%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사실 이 100%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야, 무슨 100%냐? 이거 사기 아니냐? 말이 안 되네. 후킹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거 알고 적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100%이고 이게 왜 될 수밖에, 여기 보면 수밖에라고 돼 있잖아요. 왜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오늘 제가 논리적으로 하나씩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애드센스 수익화, 심지어 본질 센스, 대학교 때도 이뤄냈던 성과 전부 다 이 시스템 하나로 만들었었고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모르거나 혹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치중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백날 천날 열심히 해도 절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은 여러분 얘기하기 전에 개념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몇 개라고요, 여러분? 한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이 개념은 인풋이랑 아웃풋이에요. 인풋, 아웃풋? 예전에 들어보셨던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뭐지? 궁금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지칭하는 여기서 나오는 인풋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구매하신 후 강의 공부를 하시거나 혹은 무료 강의를 보시거나 아니 유튜브 내용을 보시거나 혹은 내용 정리를 하시거나 독서를 하는 등 뭔가 공부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 아웃풋이에요. 아웃풋은 우리가 공부했던 거, 정리했던 거, 독서했던 것을 실제로 꺼내는 작업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독서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독서를 하고 독후감을 적는다고 해볼게요. 독서는 안으로 들어온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인풋에 가깝고요. 독후감은 우리가 안으로 넣은 거를 밖으로 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웃풋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한 내용 후에 실제로 내가 해봤던 뭐 글을 하나 써봤다든지 외부입을 한 두 개 정도 해봤다든지 네이버 블로그용 글을 적어봤다든지 실제 노하우를 해봤던 거, 그다음에 아까처럼 얘기했던 독후감 적는 거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가면은 이 인풋이랑 아웃풋이 적절한 조화를 이뤘을 때만 성장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적절한 조화예요.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두 개가 있으면은 100%, 0%, 0%, 100% 이런 식으로 치중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조화. 예를 들어서 40%, 60 혹은 60, 40 아니면 5대 5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과정이 어떻게든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알기 쉽게 순서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애드센스를 처음 시작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세팅하는 방법도 몰랐을 거고 승인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모를 때는 인풋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웃풋을 할 수 있게끔 모르는 것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인풋을 통해서 내용을 머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꺼내야 돼요. 아, 문질 이거 너무 당연한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연한 소리를 아무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1번, 2번을 인풋을 하고 아웃풋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3번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많이 놓치고 있어요. 아웃풋을 하면서 그 다음 공부할 거리를 파악하는 게 3단계예요. 와, 지금 머리 탁 치신 분들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좀 도식화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백지 상황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는 공부를 좀 해봐야겠어. 애드센스 한번 잘 해볼래?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원래는 이 백지였던 게 머릿속에서 그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 이거를 해야 되구나. 애드센스에서는 세팅과 승인과 수익화 과정이 있는데 세팅을 먼저 해야 되구나.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그려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인지한 거는 이거는 밖으로 꺼낸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인풋의 과정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풋을 통해서 내용을 그려놨으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뭘 해주셔야 되냐? 당연히 세팅을 직접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가 이 두 번째에서 얘기를 했던 아웃풋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웃풋을 하다 보면은 오늘 내가 도메인을 한번 사봐야지. 도메인을 샀으니까 호스팅 서버를 하나 만들어 봐야지. 그 다음에 서버를 만들었으니까 내 사이트를 전입신고를 해야지. 사이트를 등록을 해야지. 플러그인을 설치해야지. 이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우리가 처음에 인풋을 통해서 그려놨던 빨간색 원에 가깝게 무언가가 채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우리가 처음에는 어땠어요? 그림이 완전 백지였죠. 지금은 노란 색깔 아웃풋이 담긴 하나의 원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에 비해서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무언가가 하나 생겼다는 소리예요. 세팅을 이제 했으니까 뭘 해야 되지?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 글을 한번 써볼까? 라고 하게 돼버리는 순간 빨간 색깔 원 밖에 무언가가 생길 거예요. 즉 지금 노란색은 아웃풋인 거고 빨간색이 인풋이잖아요. 인풋을 벗어난 아웃풋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승인은 받으라고 했는데 승인은 도대체 어떻게 받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3번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웃풋을 하면서 그 다음 공부할 거리를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웃풋이 원래 인풋의 크기보다 커지는 시점이 되면 분명히 불편할 거예요.
이질감을 느끼실 거고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불편해질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안 되는 거네 하면서 뭐 마우스를 던진다든지 없는다든지 이게 사기라든지 뭐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내가 뭔가 세팅에 대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세팅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얘도 공부를 한번 해보자 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순간 또 다른 빨간색 원이 완성이 될 거예요. 이게 3번의 과정인 거고 이게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동그라미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 다음 우리 뭐 해줘야 돼요? 인풋을 했으니까 뭐 해줘야 돼요? 당연히 아웃풋을 해줘야겠죠. 아까는 우리가 처음 인풋했던 것보다는 조금 벗어난 노란 색깔 동그라미를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벗어나서 새로운 빨간 색깔 인풋 두 번째 동그라미에 맞춰서 또다시 행동을 하게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전보다는 조금 더 큰 원이 완성이 된 거예요. 아까 처음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맨 처음에는 이 노란 색깔 동그라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맨 처음에 백지 상태였어요. 그리고 백지 상태에서 작은 동그라미를 만들었고 작은 동그라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아웃풋을 했고 새로운 아웃풋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인풋이 보였고 그 인풋에 맞춰서 또다시 아웃풋을 하니까 이 동그라미가 커지게 된 거예요. 이 과정이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동그라미가 어떻게 돼요? 계속 커지는데 여기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무슨 비밀이냐? 이 동그라미는 여기서 그 다음 인풋이라고 해볼게요. 이 인풋 두 번째, 이 제일 밖에 있는 게 세 번째, 맨 안에 있는 게 첫 번째라고 치면은 1번, 2번, 3번. 즉, 인풋이 가면 갈수록 크기가 어때요?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이때부터는 복리라는 게 작용이 돼요. 예전에는 세팅 하나하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귀찮은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때부터는 복리로서 여러분들의 그릇이 왕창 커지게끔 된다고요. 이 과정이 저는 100%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은 결국 인풋, 아웃풋, 새로운 인풋 찾기, 새로운 인풋 찾은 것을 인풋하기, 아웃풋하기 이 과정들을 반복하시면은 무조건 실패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과정을 잘 겪어야 되긴 하겠지만요. 제가 이 원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는 지금 내 위치가 인풋을 해야 될 시기인가 혹은 인풋만 하고 있고 아웃풋을 안 하고 있지 않나 혹은 아웃풋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하면서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좁혀질 거예요. 과도하게 인풋을 하시는 분이든지 혹은 과도하게 아웃풋만 하시는 분이든지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성장이 없어요. 본인도 알아요. 성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뭔가 하고 있는데 왜 안 되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만 하고 있거나 유튜브만 보고 있거나 무료 강의만 찾아서 보고 있거나 아니면 고수분들 얘기를 듣는 데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 이거는 높은 확률로 과도한 인풋에 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분들은 뭘 해줘야겠어요? 너무나 당연해요. 인풋의 과정을 처음부터 딱 줄이면 이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풋을 90%를 했다라고 하면은 점차 줄여가면 돼요. 80%, 70%, 60%. 나머지 부분은 뭐겠어요? 여기서 10%는 아웃풋, 여기서 10%도 아웃풋. 이런 식으로 아웃풋을 점점 늘려가는 과정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과도한 아웃풋인 분들, 특히나 행동력이 너무 좋아요. 근데 목적지는 저기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열심히 가고 있어요. 혹은 대각선으로 열심히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목적지 하면 할수록 멀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하루가 끝나고 나서 무조건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분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분들은 과도한 아웃풋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양만 많으면 된다. 그 다음에 정확한 목적이랑 분석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인풋의 과정을 넣으셔야 됩니다. 위에랑 완전히 반대겠죠.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조율만 한다라고 하면은 그 눈덩이가 복리처럼 커질 거고 그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커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전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애드센스만 해당이 되는 내용보다도 앞으로 업무를 하시든 무언가를 하실 때 있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촬영해봤고요. 오늘 내용이 정말 마음이 드셨던 분들이라면은 댓글에다가 나는 어떤 인풋을 할 거고 어떤 아웃풋을 할 건지 적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애드센스라는 수를 통해서 더 가치 있는 가격을 선택하기까지 문지센스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